매일 30분 기록 후 제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집 회사밖에 모르던 평범한 직장인에서 퇴사 후 나의 이름으로 서게 됩니다. 각종 인터뷰, 광고, 출간 제안, 협업 문의, 강의 요청 등 제 삶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30분의 기록 덕분에요. 그런데 이 기록은 아주 게으른 방법으로 시작했어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될까요? 저는 매일 30분 저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10년 동안이요. 이건 소위 말하는 일기였어요. 저는 저의 회사 생활에서의 하루를 기록하고 생각을 나눴어요. 그런데 저의 매일의 기록을 통해서 누군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회사 생활의 기록은 회사 생활이 궁금한 사람들한테 읽히고, 영어 공부의 기록은 영어 공부법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읽혔어요. 그리고 저의 매일의 도전 기록은 저와 같은 삶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필요한 글이 되죠. 저는 매일 기록을 한 덕분에 지금은 제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제가 선택한 하루를 보내요. 일기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 일기를 통해서 수익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유명인이 아닌 이상 혹은 작가가 아닌 이상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으로 일기를 쓰면 그렇게 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제대로 된 기록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제대로 된 기록의 핵심은 게으른 기록으로 시작해야 돼요. 절대 잘 써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공대생이었던 제가 했던 방법이라 아마 대부분 잘 해내실 거예요. 게으른 기록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록이라는 게 사실 엄청 귀찮잖아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포기해요. 기록은 쌓여야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기르는 데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메모장에 딱 한 줄의 기록을 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매일 한 줄을 쓰다 보니까 그날의 하이라이트를 뽑아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사진 한 장 넣고 글 한 줄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계속해서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습관이 만들어진 걸 느끼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가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선 제 얘기를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삶을 바꾸는 기록의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게으른 시작이고요. SNS에 기록을 하면 남들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 채널 중에서 블로그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글만 써도 되니까. 제 기준으로는 가장 게으르게 할 수 있는 게 블로그였거든요. 그리고 제 삶을 기록하되 독자 시점에서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루 동안에 일하고 양치하고 공부하고 잠자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야 제 기록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제 글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그게 결국 제 삶을 바꾸고 수익으로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누가 내 글을 볼지 먼저 생각해요. 예로 들어서 내 글이 필요한 사람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준생,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영어 공부를 혼자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이 글의 목적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지요. 예로 들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준생에게는 무스펙으로 내가 취업했던 방법을 알려줘서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영어 공부를 혼자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한다. 목적과 타겟을 정했다면 이제 내용을 채워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진짜 나의 경험과 생각을 녹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내 기록이죠. 우리가 흔히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진정성이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그대로 흡수하게 만들거든요. 나의 경험을 쓰게 되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생하고 자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내 생각을 녹이면 상대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해요. 내 기록에만 있는 나만의 차별점이 생기는 거죠. 제가 그렇게 쓴 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타인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는 게 제 삶을 바꾼 기록의 차별화 포인트였어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글감을 정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글감을 잡는 또 다른 게으른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휴대폰 메모예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 다 글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때그때 기록해두지 않으면 막상 글을 쓸 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오늘의 나의 경험과 생각이 남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순간이 다 글감으로 보여요. 저는 이런 식으로 글감을 잡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일부러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마다 딱 그냥 한 줄만 적으시는 거예요. 글쓰기가 제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수익적인 측면만은 아니에요. 매일 기록을 하는 건 삶을 두 가지 면에서 변화시켜요. 나의 생각이나 경험에 관한 기록을 하다 보면 자기 객관화가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글로 나를 보는 거죠. 무엇보다 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제가 SNS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랑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쓴 글이 남들에게 도움이 되다 보니까 남들이 그 글을 사고 싶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상품이 되고 서비스가 되고 수익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내가 수익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죠. 제가 남편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난 작가도 아닌데 글로 먹고 산다. 공대생이 글도 잘 못 쓰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여기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단 딱 한 줄, 오늘의 하루를 기록해보세요. 이 게으른 시작에서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한 달 동안 도전했고 한 달 만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사업도 시작하고 새롭게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적인 삶을 응원하겠습니다.